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9편을 작품 낭독 대신에 특별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소설 두 소년의 양영재 작가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안도의 이야포로 여러분을 지금 모십니다. 먼저 소설 두 소년의 현장, 전라남도 여수, 안도 이야포 해변 몽돌밭으로 모시겠습니다. 파도가 몽돌밭을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양영재 작가는 이야포의 몽돌밭에 서면 죽은 영혼들이 무트로 기어오르려다 다시 파도에 떠밀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했습니다. 이곳에서 1950년 8월 3일 두 소년에 묘사된 미군기에 의한 피난선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두 소년입니다. 당시 학살을 목격한 안도 소년 이사연 어르신과 피난선 마지막 생존자 이춘혁 어르신입니다. 10대에 만났던 두 소년이 80대가 되어 안도 이야포 몽돌밭 해변에 나란히 섰습니다. 영안경찰이요. 예, 영안경찰 지켜서 이제 이 피난성이 어려운 게 나가 그때 나이가 14, 15세 된디 예. 깃발 갖다 치대요. 깃발로. 예, 깃발 치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려다가 그때 시간은 4시 반에서 5시, 늦으면 5시, 오후. 예. 그 이제 뒤에 가는 데로 갔다가 길을 치고 날리니까 내가 살짝 여기 들어온 거지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안가를 놓고 나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제 검문한 거지. 검문했을 때 피난민인데 욕지서 그분도 해가서 가는 찰나인데 여기서 이제 찾고 부르니까 여기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피난민들은 약 300에서 35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말을 해보니 우측에 태극기를 달았고 브리치 위에 선망 우부에 있다가 태극기 지났더랍니다. 그렇게 그만큼 그분들도 피난들 오면서 그 선장 기관장이 그 선박에 대해서 그거 잘 해놨는데 그 미군 그 폭격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때려부는 거지 뭐 아주 생각도 안 하고 그때 이제 혹시 저 북한 개제군들이 밀고 내려올게 이놈들이 배를 타고 이리 지는 거 아니냐고 쎄는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이 15세 넘어 됐는데 요만이가 요 근처에가 기관총 껍질 그 비행기에서 총을 쏴서 껍질이 누가 떨어져서 몇 개 죽는데 나가 그때 그걸 참고적으로 나도 못 거인데 이거 뭘래 거냐 말이야. 그래 탱크가 껍질이 커요. 껍질도 길고 그 약간 심탄이 커요. 이제 그거 맞으면 천연산 다 죽어. 한 방 맞으면 여지 없이 뭐다 나버리지. 그러고 갔다가 전기차로 갔다 돌아가면서 돌아가고 와서 때리고. 이게 제트기가 두 대씩 딱 1차 때리면 또 1차 와서 2차 때리고. 두 대씩 연달아서. 네 대가 와서 찌르는 게. 우리도 그때 어렸을 때면은 얼마나 그 총 쏘려고 비행기 쏘려고
웅장한가? 우리가 여기 심어, 무거운 속소재, 요 가에 있으면서 여기 숨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영암 제철이 이 피난민들을 죽였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나가보는 게는 그 강연들을 나한테 뭘로 끌어들이냐. 이래가 종북해서 거부들어 갔다면 이 행인 가족들이야. 그분들이 다 살아서 그 석거인데 그 때려부시 뭐겠냐. 그러니까 뭐 충남도 다 없어. 그거 참 아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시면 그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몰라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 개찰이 요 자진이도 임금했지 이 시체 갖다 놓은 거다그 시대가 또 몇 년 전이지 선장 기관장 서갖고 욕 봤었다. 저 바다에 뜬 시체도 건지서 배에다 올리고 그분도 두 분들 욕 봤어요. 배 위에도 태극기가 걸려있고 또 위에다 지붕에다 지붕이라고 자기를 기대한 게 분명히 태극기를 또 그려놨구만요. 그렇게 된 거인데 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극기는 소용없고 갖다 치르는데 나는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 깃발을 모르지 않냐 한국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싶어요. 우리 한국 비행사 같은 건 그거 이 야태 가면서 보면 아 태극기 부축에 태극기 잡고 있고 우측에 태극기 다 잡고 있다는 걸 보면 아 이건 우리 아군배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거는 때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무슨 생각을 해야 건지 그냥 무조건 그냥 세리부고 그러니까 저기 두린여 적어도 그거 조국학는 분들이 그 뭐 있을 겁니까 그거 조기 낚아서 그 차 놓고 돈 살라고 하는데 아 그 배들이 어물어물해갖고 여기 조기 낚고 있는 데 갔다가 막 필요하면서 그냥 때리면 게 사람의 열만 나타나 열 되지면 그냥 무조건 쇠들합니다. 그 적어도. 저 두릉겨 저기. 예. 그리고 저녁도 그래갖고 사람 그것도 익었죠. 저 산에 숨어 있는데 이쪽 오니까 고기 잡는 배 쪼매인 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쏴졌겠다. 쏴대고. 예. 오늘 뭐 행사예요? 네, 내일 행사합니다. 내일? 네. 저녁에? 오전에. 오전 아침부터? 네. 뭐 노래장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추모자입니다. 추모자.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 내일 오전에 한답니다. 추모제. 요거 네. 생존자가 이 추격지간에 혼자 살아있습니다. 어르신이세요? 그냥 혼자 살아있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 살기 없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여진영 선생님이시네. 전함에 이렇게 드시나 봐요? 내가 이름이 이학봉비고 복격자 맞아 생선자. 마지막이네. 이분이 북적을 했다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 노근리 사건이죠. 당시 여수시 안도 이하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이뤄진 노근리 사건과 달리 여수 이하포 사건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7살이 된 이춘혁 씨. 이 씨는 71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피난선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하포 포구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갑자기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이 씨의 부모님과 동생 2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 폭격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또 2차 와서 폭격했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350명 중에서 150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부는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모두 배에 태워 다시 거제도로 보냈고 시신과 피난선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부족해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지 오래돼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추모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고지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부산 사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들은 대부분 숨졌고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에도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폭력인데 이 억울하게 죽은 그 국민에 대한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포 포구의 바다 밑에는 지금도 71년 전 희생자들의 아픔을 간직한 피난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하나리 오지게 땅 세계 제국 태민한 범자시하여 봉투나 들고 이시한 양윤번색 삼각산 기붕오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물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수다 모양문화락산을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망신이 정룡이요 통구마리갑의 고루다 동남산하 산내고 과처관합산하 산이비쳐 동작강수 맞고 한강수 둘러싸이 여천지무궁이라 원난동연 찬님 자일은 사바세계 남서는 구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내 가정에 드시거들라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불구하냐 거상버섯 달산이라 장인삼촌 복제쌀 동네방네는 불란쌀 이웃지간의 쌀쌀이요 도정난내는 실물쌀 흙을 달아 토살인데 돌다른 연석쌀이라 산나무 목신쌀 나무동 부살이라 산에 올라 산신쌀 들로 내리니 들로 물로 내려 용왕쌀이요 바깥마당 열왕쌀 앞마당에 해룡쌀이라 지붕 마르는 용충쌀 본인의 산주당쌀이요 마트청의 성균이쌀 건너방에는 분홍쌀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쌀 외외지간의 봉방쌀 애기나게 삼신쌀 관태 밑에는 동마쌀 내근신 조왕신 팔만사천 조왕 대신 하웅에는 금덕기 굴두근 굴대장군 물두먹은 용료부인 하루두개 새우각시 곰도 밭동 만태장군 살강이 땡땡강가시 잭쌀이 물어라 금해정성대를 받아 원강이 소멸하니 건국음령이 대가정에 한사가 되기르고 백사가 여이르고 망가득과 잡수대로 소원성지마론이라 두 소년의 양형재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양형재 작가는 분단문학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한국 분단문학 대표 작품집 기억과 증언에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과 함께 양형재 작가의 작품도 실려 있습니다. 양형재 작가는 10여 년에 걸쳐 여수와 인근 섬들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생존자의 증언을 채록하고 여순에 관련된 기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역사적 비극인 여순의 10월을 파헤쳐 르뽀소설 여수역을 2020년도에 출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1950년 8월 3일 한국전쟁 당시 자행되었던 여수시 남면 안도 이하포의 미군기 피난 학살 사건의 전모를 만천하에 고발한 또 하나의 비극, 두 소년을 2022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소설 두 소년은 국가나 지역기관에서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역사적 비극을 작가의 피와 땀과 역사의식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적 비극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으며 그 후 어떤 조명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숨진 고귀한 영령과 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해 묵념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 두 소년을 감상하고 계시는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과 뜨거운 마음을 함께 합니다. 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양영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